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Ché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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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되게 잘 지냈습니다. 맨날 똑같은 멘트. 뭔가 네. 색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나? 제가 약간 좀 슬럼프가 잠깐 와가지고요. 왜 슬럼프가? 그냥 이제 제가 이제 2년 차가 됐고, 이제 연차로는 3년 차인 것 같아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2011년 말에 입사해가지고, 네. 딱 3년 차인데, 네. 그러니까 연수로는 2년이. 오래됐네요, 김수영 기자가. 네, 이렇게 정식으로 채우면 2년은 아직 좀 안 됐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일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 네, 제가 목표를 좀 못 잡고 약간 좀 힘들었던 주였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아직 그 슬럼프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주는 되게 즐겁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람이 참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네. 어떤 장소에 계속 있다 보면 그 관성화가 돼서 더 그게 힘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김수영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모든 네. 분들의 문제니까. 네, 우리 모두의 문제.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현명하게 다 네. 해결을 하는 게 무엇보다 현명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김수영 기자 그래서 슬럼프를 이제 극복하고자 좋은 곳을 다녀오신 건가요? 네, 정말 이제 아무래도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꽁에 있는 게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슬럼프도 있고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마가 오늘부로 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여름을 맞이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영화제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핫뜨거 해야겠죠? 그렇죠. 네. 긴장돼 맨날. 네. 네. 막 핫뜨거 해야겠지만 딱 자세가 이렇게 뭔가 정자세 핫! 지면서 준비. 네, 할게요. 시작.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오늘 잘 아우,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김세영 기자가 1년 지나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안 맞았더니. 맞아. 네. 김세영 기자, 오늘의 핫뜨거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정말 핫뜨거 소식을 맨날 이제 네. 이제 저번 주에 정해 놓더라도 네.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뜨거운 소식이 하도 많아져서요.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첫 번째 소식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제 18일 실종됐다는 소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제 참여정부와 그리고 이명박 정부 간의 이제 정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측은 이제 참여정부가 폐기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정치 공방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직은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검색이 아직 안 됐다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두 정당 간의 이런 좀 공방이 조금은 좀 차분해질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없는 거라면은 아무래도 네. 쟁점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소식이 들렸을 때 그 SNS에서는 거의 뭐 반응들이 네. 이 나라가 대체 나란 거냐 뭐 이런 반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좀 네. 많은 국민들이 참 우리나라를 어떻게 신뢰를 할까라는 네, 생각을 알 해봤는데 권리가 뭔가 없어진 네. 것 같고요. 정말 국가의 중요한 기록이 담긴 것이 원래 없던 거냐, 폐기된 거냐, 아니면 못 찾은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정말 네.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치 이제 추리소설 같은 그런 네.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민들이 탐정이 돼서 네. 그 추리의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강한어서가 그날까지 화이팅!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 도중
실종됐던 고등학생 5명 중에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네. 하는데요. 이제 경찰에 따르면 실종된 학생들은 이제 어제 오후 5시쯤 보트 훈련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관의 권유로 이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닷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 부모들은 처음에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이 이제 무단 이탈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전해 들었다고 네. 해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친구들 말에 따르면 아이들이 교관 지시에 따라 목까지 이제 구명조끼를 안 입은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관의 지시에 따라서 바닷물 목까지 오는 바닷물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파도가 밀려오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교관이 수영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영 못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깃발을 흔들면서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부모들이 되게 가슴이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더 충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교관은 왜 구명조끼를 입지 말라고 한 건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90여 명씩 두 네. 조로 나눠서 이제 보트를 타는 거였는데 한 팀이 타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팀한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구명조끼도 수가 좀 부족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창 네이버 아마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지금 한창 실시간 1, 2위 거기 위로 올라올 정도로 지금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네. 주의를 해야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네. 이게 뭐 포털 사이트에 화제가 됐던 건 아닌데요. 워낙 김기덕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하면 늘 화제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영화 메비우스를 만든 김기덕 감독이 네. 이번에 또 상영 금지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찬반 시사회를 열겠다는 이제 공식 입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메비우스는 지난 6월 제한 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심의에서도 또 제한 상영가를 받아서 네, 좀 안 좋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덕 감독 측이 18일 날 서한을 통해서 심의 문제와 상관없이 다음 주 기자평론가 문화부 관계자 등을 모시고 네. 영화의 가치와 제한 상영가에 대한 찬반 시사회를 할 것이라고 이제 영화를 본 장소에서 바로 현장 투표를 해서 30%가 반대하면 네. 이제 재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봉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덕 감독님의 좀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좀 1차 때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삭제를 하거나 그리고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똑같은 판정을 받아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러네요. 입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영화계와 또 이러는 게 대처를 할지 좀 주목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우리 김소영 기자가 슬럼프를 피하기 위해 다녀온 곳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러브홀릭스의 레이닝 듣고 올게요. 레이닝이 아니죠. 러브홀릭스의 레이닝 듣고 왔습니다. 노래 참 좋죠. 네, 전 너무 갑자기 마음이 네. 평화로워지면서 슬럼프가 노래가 흐르는 동안만 또 잊혀진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 김소영 기자님 슬럼프라는 얘기 듣고 되게 슬프다. 네. 어떤 슬럼프인 거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근데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약간 처음에 여기서 일을 할 때는 기사를 굉장히 못 쓰고 그리고 어려운 점들 때문에 되게 막 급박하게 달려왔는데 지금은 또 이제 어느 정도 한계선에 부딪히다 보니까 좀 내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뭔가 또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네,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해결책은 그냥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네,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요. 네. 생각 없이 지내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도 생각 없이요? 네. 멍하게. 생각은 안 들어오게다로. 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나오시라고 하시는 거죠? 아 정말요? 저의 생일을 맞이해서 또 강조. 네.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되나 이거? 네, 오늘 네. 그럼 김소영 기자의 슬럼프를 통해 다녀온 네. 곳 피판 영화제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문화부 들어와서 영화제는 굉장히
거의 다 국내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영화제들은 다 다녀온 것 같은데요. 네. 부산이랑 전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산 영화제나 아니면 전주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천이라는 그 좀 작은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영화제라서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게 97년부터 진행됐을 정도로 굉장히 유래가 깊고요. 그리고 제가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네. 그리고 부천 시민을 포함한 뭐 다른 지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열띤 호응을 보여주셔서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정말 네. 재밌었을 것 같은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뭔가 이름은 좀 생소해요. 네. 어떤 영화제인가요? 네. 이제 아마 영화제 이름에서 보시듯이 판타스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제는 이제 뭐 사랑이나 상상력 아니면 로맨스 이런 거를 주로 담은 영화들이 나오고요. 정말 신선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개성 강한 영화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상업 영화나 아니면 예술 영화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전주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술 영화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상력? 정말 상상력이 정말 기발하다. 이런 작품들이 정말 농축적으로 녹아있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사랑과 뭔가 꿈에 대한 네, 꿈, 사랑, 로맨스, 상상력, 모험. 네. 그럼 이 얘기 듣자마자 피터팬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냥 저는 여기 가서 제가 이제 개막작도 보고 왔는데요. 정말 상상력이 네. 풍부하고 모험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딱딱 드러나는데 저는 좀 마음이 되게 후련했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각박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되게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영화를 보고 오니까 머리가 되게 맑아졌다는 느낌?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셔틀버스에서 이제 주부 2명의 얘기를 엿들었는데요. 이제 개막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영화가 실사하고 애니메이션이 같이 네. 복합적으로 나오는 영화였는데 네, 굉장히 머리가 되게 맑고 시원해지는 느낌 들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주부 2분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막작이 어떤 영화였는데요? 네, 개막작은 네. 더 콩그레스라는 네. 작품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제작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네. 이스라엘도 있고 뭐 그런데 굉장히 SF 영화에 이제 네. 철학을 담아서 좀 볼 만한 재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사랑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영화가 전체적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서 네, 볼만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실사와 애니메이션 그 결합이 된 작품이라면 어떤지 참 궁금한데 네. 어떤 김세영 기자가 표현을 하시기에는 어떤가요, 느낌이? 저는 네. 예전에 실사하고 애니메이션이 섞였던 작품이 예전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그런 장르의 영화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애니메이션이라는 상상 부분이 너무 막 정말 무한한 상상력이 막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제 실사하고 애니메이션 부분이 되게 네.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네. 여배우가 있어요. 되게 정상급 여배우인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쪽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아요. 네.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캐릭터를 다 스캐닝해서 갖고 싶다고. 네. 그러면 그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파는 거죠. 네. 자기 자아,
자기 정체성을 그 회사에 팔므로써 네. 자기는 이제 그냥 조용한 곳에서 살면 되는 거고 그 회사는 그 여배우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샀으니까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여배우도 처음에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영화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엔 거부하다가 이제 그거를 허락하게 되고 이제 그 여성의 이미지와 캐릭터는 그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마음대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내용으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좀 네. 결말이 조금 좀 다른 부분으로 흐르긴 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어쨌든 잘 종합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버려서 결국에는 자기 자아를 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네.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 결말이 굉장히 결말이 방금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결말이 좀 저는 되게 쓸쓸했는데 네. 나중에 3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집으로 돌아올 때 되게 좀 씁쓸했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김소영 기자의 말을 들으니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 영화제에서 네. 어제 개막식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개막식에서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아. 뭐 전해드릴 거가 있나요? 그때 저는 이제 이 영화제 이렇게 되게 정말 한국에서 네. 정말 대표적인 스타들이 올 정도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제 뭐 신현준 씨랑 수영 씨가 사회를 봤고요. 네. 그리고 이병헌 소녀시대 수영 씨요? 네, 소녀시대 수영 씨가 오셨고 네. 이병헌 씨, 전지현 씨, 어. 박신혜 씨 뭐 이렇게 오셨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제 이병헌 씨가 네. 프로듀서 초이스라는 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수상 소감에서 이제 프로듀서님들이 주시는 상이라서 더 남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한마디 끊고 그리고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객석에서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이제 결혼 얘기 하려나 그렇겠죠. 보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호응? 부러움에 이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그 말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약간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요번에 어제 영화 레드가 네. 개봉했으니까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찍으신. 네, 그래서 그거 예매율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신혜 씨하고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부천 시민이 가장 보고 싶은 배우로 뽑히셨는데 네. 이제 수상자 딱 얘기를 할 때 박신혜 씨, 김수현 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수현이라는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관객석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김수현 씨가 지금 프로모션 차 딴 곳에 계셔서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키스트 대표가 대신 수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관객석에서 약간 야유를 그래서 키스트 대표가 제가 죄송하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웃기네요. 네. 사회자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수영 씨와 신현준 씨 얘기는 뭐 딱히 해주실 게 없나요? 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약간 수영 씨를 좀 보고 놀란 게 사회를 굉장히 차분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를 보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걸 좀 느꼈고요. 네. 신현준 씨는 성격이 되게 재기발랄하셨어요. 그래서 진행 내내 이제 되게 추임새라던가 칭찬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원래 좀 성격이 개구지신지 네. 이렇게 장난스러운 멘트도 중간중간에 넣어주셔서 이제 개막식에 활기를 넣어주셨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 오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다녀오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즐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찾아가실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앞으로 즐길 만한 프로그램은 이제 네.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네.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사이트 찾아보시면 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중영화 산책이라고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이상하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장마 기간에 열린다고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장마가 그치긴 했지만 이제 뭐 또 모르니까. 근데 우중 영화 산책은 이런 장마 기간에 열리는 그런 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뭐 캠핑 같은 걸 하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부천시가 뭐 40주년인가? 를 맞이해서 뭐 부천 시민이나 관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50%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김소영 기자 오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네. 덕분에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한 주 동안은 슬럼프 없이 네, 슬럼프 활기차게. 극복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러면 김소영 기자가 추천해준 곡 더 클래식의 살리에르의 슬픔 들으면서 저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